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성완용 대기자님께서 서재필 언론상 굉장히 그 기자들에게는 큰 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별로 중요한 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최 의원님도 예전에 뭐 이런 상 많이 받으셨죠? 아유, 뭐 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저도 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 현안들이 많이 무거운 그런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뭐 내란 특검법에 관한 여야가 급격하게 협상 국면으로 돌입을 했죠. 이 부분을 이제 하나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현안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문제, 네. 이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네. 야당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서 오늘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또 야당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야당 비토권도 이번에 제외했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6표 이탈표가 나왔는데 재발의에서는 이제 나중에 최종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일단 오늘 재발의를 야당에서 했어요. 네. 했는데 이 그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죠, 주진우 의원이 이건 뭐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도 너무 넓고 수사의 범위 또 네. 중간에 그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건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반대 의견을 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뭐 의견을 또 내겠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내란 특검법을 좀 여당도 법안을 발의를 해서 네. 여야가 이렇게 절충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특검이라는 게 원래 그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부에서 가끔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임명하게 하고 뭐 예외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삼권 분립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역대 특검도 다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게 좋아요. 또 그래야 그 지금 수사 주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경찰이냐 검찰이냐 공수처냐. 네, 이것도 이제 내란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일단 법률위원장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이게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한남동 대통령 그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40여 명이 몰려갔고 그분들은 이건 내란 특검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총을 열게 되면 국민의힘 이름으로 과연 내란 특검법을 여당 법률안을 발의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거 자체가 좀 약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라서요. 뭐 앞으로도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과 수정안 등에 대해서 협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두고 봐야죠. 네. 뭐 어떻게 할지 봐야 되는데 가급적 여야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 논란의 이제 소지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네.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법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일단 협상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그 안이 아마 협상의 기본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뭐 별도의 그 어떤 수정안이나 하는 걸 내지는 않고 그 조항을 하나하나씩 놓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뭐 이제 이렇게 따지지 않겠나 싶고요. 네. 이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제 그 중에 몇몇 뭐 수사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그 폭넓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자, 그 이제 그렇게 지적하면 또 민주당에서 뭐 그걸 이제 조정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는 이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뭐 14일 날 뭐 처리를 한다는 둥 16일 날 처리를 한다는 둥 이미 시한을 거의 정해놓은 듯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이 선뜻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협상 다 끝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또 협상이 그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정말 협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오히려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이 협상 기한을 길게 잡는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협상을 막으려고 한다는 이런 인상을 주면 네. 아마 오히려 그게 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서로 이 협상 시한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은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일단 이번 오늘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뭐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도 통과시키는 데는 야당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법안 통과는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면 의결은 가능한 거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또 부담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제2요구권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부권 행사를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일단 최장목 대행의 원칙은 여야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나름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그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을 하게 되면 과연 이제 또 이탈표가 몇 표 정도가 나올 것이냐. 이게 또 쟁점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특검을 네. 그런 식으로 내용을 고쳤기 때문에 이번 최근보다는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더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서 200명을 넘기게 되면 네. 결국 특검을 하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가급적 어차피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도 이탈표가 좀 더 늘어나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야가 좀 서로 양보를 해서 절충을 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추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간발의 차이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탈표가 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늘어나서 있다고 보는 거죠. 가결될 가능성이 좀 크다. 좀 더 큰데 그렇게 네. 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여야가 합의로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의견.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서두르다 보면 협상이 조금씩 뭐 밀고 당기고 하는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네 번째로 폐기된 법안 특별법이 또 특검법이 있죠. 김여사 특검법인데 여당 이탈표가 직전에 세 번째 표결 때보다 오히려 이제 좀 줄었습니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이제 찬성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4표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걸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표가 줄어든 이유 좀 어떻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번 수사를 마쳤던 거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끝났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사실은 일단락 됐던 그 사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또 명태균 씨 의혹까지 해서 수사 대상 자체가 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이게 김건희 여사 그냥 흠집내기용 그 특검법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내란 특검법보다는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법보다 이탈표가 더 적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수위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아마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그 뭐 가결돼서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표결로 부결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내란 특검법보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위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김여사 특검법은 오히려 내란 특검법보다 가결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게 이번에 두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어차피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게 재의결 실패하면 법안을 좀 조정해서 다시 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이제 좀 줄어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이른바 그 내란 특검법 때문에 이게 잘 묻혀서 그렇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담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가급적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수사 대상을 좀 좁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다 해서 이제 명태균 의혹으로 좀 확 좁히고 김건희 여사 관련으로 좀 더 좁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안을 고쳐서 다시 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 특검법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개별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네. 뭐 200명을 뭐 겨우 넘겨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특검을 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네. 여야가 좀 절충을 해가지고 합의하에 특검을 하는 것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도부 초강수가 좀 통하지 않았고 또 소수파 의원들 조경태 의원을 포함한 이런 의원들의 내부 비판의 목소리만 오히려 산 게 아니냐 비판이 일고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론을 저는 뭐 당론에 대해서 원래 부정적입니다. 뭐 당론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 뭐 그걸 강제하는 게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당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 당론을 어기면 네. 그에 대해서 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런 방법을 다 차치하고 원내대표가 그냥 당신 탈당하라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문제다. 그리고 원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이렇게 좀 뭐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뭐 지도부에 뭐 회의를 거쳐서 윤리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렇게 제도와 절차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탈당을 권고하고 하는 거는 저는 원내대표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 의원님.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국회의원이 이제 헌법에 보면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국회법에 보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소속된 정당의 뜻에 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 이렇게 자유투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언행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탈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조폭 두목이 밑에 행동대원한테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이 권성동 대표가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집행 시점 그리고 이제 방식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경찰인데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인원들에 대해서 신원 확인에 나섰고 또 경호처 간부들을 먼저 체포할 가능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집행과 방식에 대해서 추미애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지난번에 실패했고 공수처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일단 함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장이 언제까지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지난번 실패해서 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수처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좀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경호처가 이제 문제인데요. 만약에 무슨 물리적 충돌이 이뤄지거나
혹시라도 뭐 총기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그 참혹한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경호처에서도 지금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경호처장이 뭐 여러 가지 회견도 하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번에 체포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외신에서 이제 우리 이 한남동 앞에 네. 그 장면을 계속 중계하면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좀 창피해요.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외신은 우리 그 국내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니까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왜 집행이 안 되는 거냐. 참 신기한 나라다. 이런 약간의 비아냥 같은 게 느껴집니다. 외신 보도에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좀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고요. 이번에는 꼭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집행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과거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 뭐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지에 부닥치면요. 그 어떤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서 그걸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례를 네. 굳이 들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공수처가 체포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조사하는 게 목표입니까? 조사하는 게 목표죠. 그럼 조사의 방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뭐 무슨 헬기를 동원한다, 뭐 크레인을 동원한다, 온갖 종류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걸 동원해서 제압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그 이제 경호처나 이런 데하고 그 얘기를 해가면서 이 그 사태를 풀어가야지. 네.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경호처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물리력에 관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가 경호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딪혀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가급적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서 그 공수처에 데려다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묵비권 행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체포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통해서 이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고 그리고 이제 중앙지법을 거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거나 하면은 재판에 바로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네. 지금 수사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그 강경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3의 장소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물밑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뭐 수사 뭐 이런 거보다는 여하튼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데에 너무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신병 그 확보 이쪽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신병 확보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문제 해법을 찾아라.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소환했는데 3번이나 안 나와서 발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뭐 체포하고 싶었겠어요. 소환해서 조사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거를 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내가 뭐 응할 수 있고 서부지법에서 한 거는 불법이니까 내가 응하지 않겠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원이에요? 아니 그걸 왜 피의자가 선택을 합니까? 이거 영장 이거 합법이니까 내가 따를 것이고 이건 불법이니까 내가 안 따르겠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그 역사에 남을 사안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불법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냥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체포되는 거 싫겠죠.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게. 또 구속되는 거 싫겠죠. 가급적이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을 겁니다. 그 인간적으로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좀 당당해야죠. 이게 지금 김영현 전 장관, 뭐 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구속됐죠. 내란 혐의로. 네.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그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총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들어앉아서 차벽 사건, 철조망 치고 경호처 직원들 인간방패로 내세우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부끄럽지도 않은 건지 차라리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든가 아니면 그냥 체포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에요. 더 이상 좀 우리나라 국민을 좀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밝혔고, 이렇게 이제 1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또 대통령실 등 군 고위직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무죄 선고가 또 경호처에도 일정 부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좀 수사단장이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수사단장한테 외압을 넣었던 사람들이 불법이었다 하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잖아요. 네. 그게 결국 동전의 앞뒷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항명이 아니다 그래갖고 무죄가 선고됐다는 얘기는 이와 관련해서 이 그 사람한테 지시를 했던 뭐 이종섭 전 장관이나 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 사람들의 지시가 부당했다. 그러면 결국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는 결국 다른 그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훨씬 짙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 의원님. 예, 뭐 사필 규정이죠. 이번 이 지금 좀 되짚어 보면 이 사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는 바람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서 대통령실하고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이 사람들이 그때 뭐 개입을 안 했으면 다 그 저 군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서 바로 잡힐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설사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옳다고 해도. 네. 근데 이제 그걸 부당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제 이 난리가 지금 벌어진 거죠. 어쨌든 오늘 1심 선고고요. 이게 그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더 살펴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2심, 3심까지 가서 이제 2심, 3심은 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게 되면 우리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 수사 해병대원 순직 수사에 개입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의 참모들, 또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좀 확실하게 끝까지 좀 사법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가 확정된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게 12월 3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탄핵소추로 일단 직무는 정지됐고요.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법치국가의 모습인지 좀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뭐 저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줄 논평을 만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1차 집행에 실패하고 2차 집행을 한다는 거 가지고 온갖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체포영장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서 지금 온갖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은 수사입니다. 수사. 네.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헷갈리는 공수처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